프레임그래버라는 것은 이미지를 취득하는 하나의 이미지 보드입니다. 그 종류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두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프레임그래버를 이용해서 각 지금까지 구성하셨던 그런 머신 비전 구성품들을 어떻게 운영할지 그 동작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 모드에는 크게 에어리어 스캔하고 라인 스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챕터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레임그래버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미지 보드라고 하는데 IT 용어상 설명은 장황합니다만 간단하게 CCD 카메라에서 취득한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이미지 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류는 크게 아날로그하고 디지털 두 종류가 있고요. 아날로그에는 TV 포맷 방식, 인터레이스, 프로그레시브 크게 세 종류로 나눠지고, 디지털에는 USB, 1394, DVI, 카메라 링크, 최근 이슈화되고 있고 출시되고 있는 코어 익스프레스가 되겠습니다. 아날로그 TV 포맷 방식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일반 TV 포맷 방식 640, 480 시리즈에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타입이 있고, 다음 장에 FHD나 HD급을 사용해서 고화질로서 IPS 쪽에서 사용하게 되는 그런 그래버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동작 모드는 최대 TV 포맷 방식은 640, 480 30만화소에서 40만화소 카메라를 연결해서 이미지를 취득하실 수 있는 보드예요. 속도도 실제 60필드 정도 취득해서 프레임으로는 약 30프레임, 초당 30장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는 보드입니다. 그래서 각 비디오 입력단은 BNC와 S비디오 두 종류를 입력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래버라는 보드에는 이미지만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기 위한 I/O 보드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TTL 레벨로서 입출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I/O 포트도 같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감시용이나 ITS 측에서도 640, 480을 저렴하게 많이 구성하고 있는데, 감시용에서도 실제 640, 480의 화질만으로는 실제 범인을 잡거나 여러가지 번호를 인식하거나 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해상도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HD급이나 풀 HD급의 영상을 취득할 수 있는 그래버 보드가 출시되었고요. 그래서 각종 지금 SDI, HDMI, DVI 최근에 PC에서도 일반화되어 있고, 모니터에서도 각종 입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범용화된 모니터들이 나오기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HD급 보드도 많이 사용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각종 입력받을 수 있는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SDI, HDMI, DVI를 입력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중에서도 TV 포맷 방식이 아니라 인터레이스 방식이나 프로그레시브 방식의 카메라를 사용했을 때 이미지를 취득할 수 있는 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레시브나 인터레이스 타입에 따라서 지금 각종 TV 포맷은 말씀드렸듯이 최대 40만화소까지밖에 대응할 수가 없는데, 프로그레시브 타입 같은 경우는 30만화소에서 2메가픽셀까지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TV 포맷 방식에서 대응할 수 없는 그런 고해상도의 카메라들을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동일하게 아날로그 인터레이스나 프로그레시브 보드에도 I/O가 장착되어 있고, 모노나 그리고 칼라 두 종류를 취득할 수 있는 보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디지털 방식인데요. USB나 1394 기기 같은 경우는 범용화되어 있는 이제 카드들을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급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고 주의사항만 충족하신다고 하신다면은 일반 시중에 판매하고 있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래버라기보다는 일반 이미지 보드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실제 FA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종류 위주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링크 방식인데 이쪽은 FA 시장에서 검사 용도로 가장 안정적이고 여러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보드 중에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링크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밴드위스 총 데이터 전송량에 따라서 선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베이스, 미디엄, 풀 타입으로 선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버 중에 아날로그 타입은 2메가픽셀까지 구해상도를 취득해서 이미지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카메라 링크 방식은 그것보다 더 높은 화소수의 카메라들 그리고 빠른 카메라들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취득할 수 있는 보드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최대 지금 시판되고 있는 카메라라면 약 30만화소부터 약 25메가까지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보드 중에 하나고 안정화를 고려하신다고 하시면은 저가형보다는 이런 그래버를 사용하시는 편이 장비나 뭐 검사 쪽에 퍼포먼스를 올릴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이 타입도 마찬가지고요. 모노 타입하고 RGB 타입 두 종류를 받아들일 수 있고 카메라도 속도에 따라서 픽셀 클럭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20MHz부터 최대 85MHz까지 커버가 됩니다. 고속 카메라일수록 픽셀 클럭이 빨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각각의 제약 조건을 그래버와 케이블, 카메라 쪽에 맞춰서 선정을 하셔야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LCD 쪽이나 반도체 쪽에서 많이 이슈화되어 있고 요구사항들이 많은 타입들 중에 고화속급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타입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출시되고 있는 FA 분야의 새로운 규약이 코엑스프레스라는 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채널부터 4채널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저 채널 수는 카메라의 화소수와 속도와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 솔루션에 맞는 카메라를 선택해서 이미지를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1채널에서 4채널 종축 케이블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직렬통신 또한 표준 모델로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이 출시되게 된 배경도 기존의 고화속급 고속 카메라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은 카메라 링크라는 규약이 케이블에 대한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속도가 빠른 타입들은 픽셀 클락이 빠르기 때문에 전송하기 위한 케이블도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그래버에서 대응될 수 있는 케이블 권장 사양은 약 5m 정도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 10m까지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10m까지 그 이상 쓰게 될 경우에는 리피터를 사용하시거나 각 그래버 보드에서 지원해주는 필터링 기능이 들어가 있는 그래버를 사용하시면은 더 긴 케이블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케이블의 가격 그리고 그 구성 자체가 복잡하고 비싸지기 때문에 코엑스프레스라는 새로운 규약이 나오게 된 겁니다. 코엑스프레스는 1채널 타입 같은 경우는 약 100m까지도 커버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동축 케이블을 사용하기 때문에 케이블에 대한 비용도 크게 들지 않는
타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것과 같이 25메가픽셀의 500프레임 이상의 고속 타입의 카메라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 그래버 중에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각종 카메라 렌즈 조명을 구성하시고 그래버를 연결하셔서 사용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동작 모드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찰상하기 위해서 여러 조건 그리고 조건에 맞춰 하드웨어를 선정하셨는데 그 이미지는 어떻게 찰상해서 어떻게 검사하실지가 그 다음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그래버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그리고 동작 모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영상 보셨던 부분이 이제 에어리어 스캔 타입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일반적으로 이동물체에 대해서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에어리어 스캔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기본 제어 구조는 트리거를 받아서 찰상할 수 있는 모드, 그리고 각 이미지의 밝기를 제어할 수 있는 익스포저 모드 두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 스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일반 에어리어 스캔은 면적을 찰상하기 때문에 이동 속도에 대한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고속 카메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약 범위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실시간 필름이라든지 아니면 철강 쪽이라든지 그리고 색 분별하기 위한 선별기라든지 여러가지 그런 선별기 쪽에서는 타겟을 멈추지 않고 실시간으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라인 스캔 카메라를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라인 스캔 카메라는 에어리어 스캔 카메라와 다르게 설정하시는 부분이라든지 제어하시는 부분이 그래버에서 지원을 해줘야지만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장점이라고 하면은 에어리어 스캔은 면적으로 찰상을 하기 때문에 제약된 이미지의 크기를 찰상할 수 있지만 라인 스캔은 한 라인을 가지고 내가 몇 라인을 찍을지를 결정해서 찰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이에 대한 그리고 화소수에 대한 제약 조건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카메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에어리어 스캔이 25메가일 때 라인 스캔은 수십 메가, 수백 메가도 찰상할 수가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인 스캔은 각종 한 라인을 찍는 속도에 대한 컨트롤이 필요하게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밝기를 제어할 수 있는 익스포저 컨트롤, 그리고 실제 라인이 구동이 되기 때문에 움직이는 피사체에 대해서 엔코더를 사용하시거나 여러가지 현재 위치값에서 어느 정도 이동되고 있다라는 데이터 값을 받기 위한 구성 요소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구성 요소가 없을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프리러닝 모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뒷단에서도 이제 라인 레이트라든지 각종 설정을 하고 나서 레이트 컨버터라는 기능을 써서 1:1 영상을 만들어내는 영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드리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에어리어 스캔 모드의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게 지금 트리거 모드입니다. 트리거 모드는 지금 영상 보시는 것과 같이 센서를 이용해서 내가 찰상하고자 하는 타겟이 지금 정상적인 위치에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하고 센싱된 시그널을 이용해서 그래버에서 찰상하는 모드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트리거 딜레이 모드입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입력된 이미지에 대해서 센싱을 하고 나서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만큼 지연을 시킨 후에 찰상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여러 가지 내가 찰상하는 포인트를 잡기 어려울 때 센서만 가지고는 원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잡을 수 없을 때는 딜레이 모드를 사용하셔서 시작 지점에서
센싱을 하시고 원하는 지점에서 찰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딜레이 모드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대응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익스포저 컨트롤, 이제 각 이미지를 찰상하실 때 그 노출값을 이용해서 노출값을 제어함으로써 밝기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카메라에서도 지원하고 그런 제약 조건들에 따라서 조명으로 해결을 하실 수도 있고, 이제 카메라에서 지원하는 개인이라는 모드를 사용해서 밝기를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그래버에서 이미지에 대한 개인값을 제어해서 이미지의 밝기를 제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버에서도 카메라 노출을 조절함으로써 밝기를 제어할 수 있는 모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스트로브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쪽은 이동중 검사할 때는 타겟이 멈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명의 밝기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경우에는 전 시간에 소개받았던 그 스트로브 조명이라는 걸 사용하시게 되면 그 짧은 노출 시간 안에 밝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이미지를 찰상하기 위해서는 실제 카메라나 그리고 조명 쪽에 시그널을 동기화시켜주지 않으면은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오히려 더 어두운 영상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 타이밍을 맞추거나 시그널을 받아서 각 카메라 그리고 조명 컨트롤러 쪽에 시그널을 내보내줄 수 있는 I/O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은 라이트 스트로브 기능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라인 스캔 카메라에 대해서 동작 모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라인상에서 컨티뉴어스 웹 스캐닝을 하실 수가 있는데 끊이지 않고 타겟이 들어오는 경우에 이미지와 영상과 같이 계속 찰상을 해서 한 장의 이미지를 취득할 수 있게 지원하는 모드 중에 하나입니다. 라인 스캔 중에서는 일반적인 모드고요. 그래서 철강 쪽이나 아니면 다양합니다만 종이 검사, 기저귀 검사 이런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인라인상에서 끊기지 않고 검사를 한 후에 나중에 절단을 하고 그게 완제품으로서 출시가 되는 그런 공정들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어플리케이션이나 검사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드를 또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에어리얼 스캔과 동일하게 트리거 모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트리거 모드는 에어리얼 스캔과 동일합니다. 시작 지점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센싱해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이미지를 찰상할 수 있는 모드 중에 하나입니다. 사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에어리얼 스캔 카메라에 대한 Y축에 대해서 좀 제약적인 픽셀 수가 아닌 라인 스캔을 사용하시게 되면 원하는 라인 수만큼 25메가 기준으로 해도 5000 라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5000 라인 정도를 검사하는 게 아니라 그게 10,000 라인을 검사하실 수도 있고 20,000 라인을 검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그만큼 화소수가 커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드를 사용하실 때 페이지 트리거 모드라고 해서 지금 보시는 영상과 같이 두 장의 메모리를 할당을 하고 각각 센싱해서 내가 지정한 길이만큼 찰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25메가 가지고는 반밖에 찰상할 수 없다 라고 할 경우에는 라인 스캔을 이용하게 되면 한 장을 다 찰상하실 수가 있는 구조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제 두 번째 모드는 롱페이지 모드라고 하는데 이 전 페이지와 동일하게 시작 트리거를 센서로 받아서 찰상을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각 크기가 다른 제품이 들어왔을 때에도 입력 신호와 그리고 엔드 신호, 마지막
물체가 지나갔을 때의 위치값을 센싱을 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찰상하는 길이를 제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외부 신호에 의해서. 그래서 정해져 있는 타겟을 검사하실 때에는 전에 있던 입력, 처음 시작 지점만 센싱해서 철상을 하시면 간단하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일정한 타겟이 아니라 다양한 타겟이 들어올 때는 이 스타트 앤드 엔드 트리거 모드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시작 지점과 끝 지점에 대해서 센싱을 하셔가지고 다른 이형 물체들도 검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어레 스캔과 마찬가지로 트리거 기능 중에서도 이제 딜레이 기능이 추가되어 있어서 원하는 지점을 센싱할 수 없을 때 딜레이를 사용해서 원하는 지점부터 찰상을 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그래서 라인 스캔을 설명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던 그 모션 엔코더 기능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후에 다시 나옵니다만은 모션 엔코더를 사용해서 실제 컨베어나 그 이동 물체가 어느 정도 이동했는지를 알 수 있을 때는 그 입력 시그널을 받아서 영상을 동기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에어레 스캔은 한 장을 면적으로 찍기 때문에 동기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한 장을 찍으면 카메라 렌즈를 구성하셨던 FOV만큼은 정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1:1 구성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라인 스캔은 대신에 한 라인을 가지고 면적을 만드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1:1 동기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송 물체에 대한 거리값을 명확히 알아야지 1:1 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송 거리에 따라서 지금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유닛 중에 하나는 모션 엔코더를 사용하셔가지고 기존에 보여드렸던 영상에 보시는 이쪽 깜빡깜빡이는 게 엔코더 시그널로 데이터를 받아서 현재 어느 정도 이동하고 있다라는 펄스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1:1 영상을 취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 기능이 이런 구조로 설비를 구축할 수가 없다라면은 프리럼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는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실제 물리적으로 한 픽셀당 크기는 카메라와 렌즈를 조합하시면서 FOV를 정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그 크기 값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mm 면적의 한 픽셀당 10미크론이다 라고 하면 그 10미크론이라는 부분이 하나의 피리어드가 됩니다. 그래서 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미크론이라는 거를 입력을 해주게 되면은 강제적으로 10미크론마다 한 장씩, 한 라인씩 찰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코더 없이 1:1 영상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대신에 말씀드렸듯이 이송체 자체가 오차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오차를 감안한 이미지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정확한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엔코더라는 유닛을 사용하셔서 신호를 받아서 1:1 영상을 만드시는 게 가장 좋은 이미지, 1:1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모션 엔코더를 지원하고 있는 그래버들이 일반적인데 카메라 링크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고속 타입이다 보니까 아날로그 타입은 지금 거의 사장되고 나오고 있지 않은 추세입니다. 모션 엔코더는 일반적으로 엔코더에서 나오는 시그널 A상과 B상 두 가지 펄스를 이용해서 입력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펄스로 체배를 지정해서 1체배부터 4체배까지 지정을 하셔가지고 프레임 그래버 내부에서 연산을 통해서 지금 어느 정도 이동하고 있으니까 원하는 픽셀 수만큼 1:1 영상을 만들어라 라고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수적인 기능 중에 하나인데 역방향 감지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버 측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죠. 인라인상에서 모션이 백러시가 발생할 경우에 약간이나마 뒤쪽으로 움직였다 다시 앞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셨던 영상과 같이 이 왼쪽에 있는 기능이 저희 역방향 감지 기능을 사용한 것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가 역방향 감지 기능이 없는 일반 테이프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백러시라든지 역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이미지가 정상적인 이미지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미지를 정상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지원하는 기능이 역방향 감지 기능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라인스캔이라는 카메라를 설명드리면서 계속 강조해 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1:1 영상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 엔코더 시그널을 이용했을 때 가장 정확한 영상을 취득하실 수가 있고, 각각 그 엔코더 시그널에 대한 데이터 값을 짧게 입력하거나 길게 입력하거나 정상적으로 입력했을 때 이미지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입력할 경우에는 이미지가 세로축으로 길게 늘어져 보이고요. 그 길게 입력했을 경우는 오히려 이미지가 가로축으로 길게 늘어져 보입니다. 그래서 1:1 영상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 레이트 컨버터를 사용을 해서 각 엔코더 시그널의 A상, B상의 시그널을 이용한 1:1 영상을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도 각 어플리케이션마다 좀 사용법은 다를 수 있는데요. 치수 검사용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만 단순히 형상 검사나 위치값 측정하시는 용도라든지 몇 가지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단순하게 빠른 이미지를 취득해서 그 유무 판정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1:1 영상은 필요 없게 되기 때문에 고속화, 고속검사에서는 레이트 컨버터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 스캔도 에어레스 스캔과 동일하게 그 익스포저 컨트롤을 그래버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피리오딕 제너레이터가 말씀드렸던 그 프리런 모드를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그 내부에서 펄스 제너레이터를 사용해서 라인 스캔 카메라의 속도를 일정하게 맞춰서 1:1 영상을 취득할 수 있게 설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그래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라이브러리 관련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검사에 필요한 이미지를 취득하기 위한 방법들이었고요. 그 방법들은 하드웨어적으로 구성을 하셔서 최적의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카메라, 렌즈, 조명, 그리고 그래버를 선정하셔가지고 가장 좋은 이미지를 취득하기 위한 방법을 습득하신 거고요. 그 환경에 따라서는 하드웨어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각종 취득한 데이터에 대해서 검출이라든지 좌표값을 취득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그래프한 후에는 각종 라이브러리 또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셔서 검사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그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처리는 그 화소 처리라고 하는데, 일반 카메라에서 취득되는 게 각각 픽셀 단위이기 때문에 한 화소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각 화소를 이용해서 이미지의 영상을 취득하게 되고, 거기서 각종 어플리케이션에 맞춰서 패턴 인식이라든지 계측이라든지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계측을 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들을 이 영상 처리라고 합니다. 영상 처리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는 검사를 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각 우편 집중국이라든지 물류센터 같은 데에서는 바코드를 찍거나 라벨을 부착을 해서 검출을 해서 분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를 검사하는 라이브러리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라이브러리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이미지 전처리를 이용해서 각 이미지들을 보정을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그리고 영역을 설정을 해서 영역에 대한 좌표값이라든지 개수를 측정할 수 있는 블랍이라는 라이브러리, 그리고 등록된 이미지와 입력된 이미지를 비교하는 매칭 기법의 라이브러리. 그 다음은 이제 취득된 이미지의 각 치수를 측정하는 계측을 위한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 종류들을 통틀어서 이제 인스펙션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 그쪽 라이브러리들은 지금 자료 드린 것과 같이 기능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크게는 이미지 전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스레솔드 값을 많이 이용을 해서 전시간의 조명으로 각종 검출하고자 하는 타겟을 제어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 제어를 더 부각시켜서 원하고자 하는 이미지만 뽑아낼 수 있는 처리가 전처리 기능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각종 스레솔드 기능은 기준값을 정하고, 기준값에서 상위 데이터나 하위 데이터를 제어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쪽 기능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는데, 각종 저희 지금 보여드렸던 툴 이용해서 몇 가지씩 예제로 보여드리는 게 더 확실하실 것 같아서, 지금 자료는 참고 자료로서 보시고, 각 이미지 전처리 프로세싱부터 그 매칭, 블러, 그리고 마크 인스펙션, 곧 바코드나 2D 코드를 검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렸던 스레솔드라는 기능은 정상적인 이미지를 취득했을 때 이런 이미지를 취득하셨다라고 했을 때 원하는 것은 여기 있는 문구만 취득을 하고 싶다 라고 할 경우에 이치화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종 제어는 이 문구만 보고 나머지 데이터 값들은 없앨 수가 있어요. 제어를 함으로써 이 최적화된 이미지 프로세싱의 가장 큰 장점은 흑과 백이 명확한 이미지를 취득해야 오차율도 적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론은 하드웨어적으로는 카메라 렌즈 조명에서 그 이미지를 조건을 맞춰서 구성하실 수가 있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이미지 프로세싱으로 가실 때에는 기본적으로 이 이치화라는 기능을 추가해서 원하고자 하는 이미지 이외의 노이즈들을 제거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검사하는 영역도 원하는 영역 대비해서 각 필요 없는 데이터를 잘라내실 수도 있어요.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일반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부위만 촬상된 이미지에서 원하는 부위만 취득해서 검출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최적화시켜주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전처리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프로세싱 중에서는 이런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기능 중에서는 이미지 프로세싱 기능이 가장 많습니다. 이미지를 처리하고 필터링해서 노이즈를 제거하고 그리고 최적화된 이미지를 만든 후에 원하고자 하는 길이 값을 얻는다든지 좌표 값을 얻는다든지 하는 기준 이미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런 이미지들을 만들어 나가셔야 반복 정도가 좋아지고 검사 정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 효율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저런 스레스홀드 기능을 이용해서 각 기준점 기준을 선정하시고 흑백으로 구분해서 이치와 데이터를 취득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각 이미지에 라인을 구분하실 수도 있습니다. 촬상된 이미지가 있을 때 각종 데이터를 이용해서 라인만 검출해낼 수도 있어요. 지금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 데이터는 기준값을 255라는 그레이스케일 기준값에서 128 기준을 준 겁니다. 각종 이런 데이터들을 제어해 나가면서 원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실 수가 있어요. 그럼 더 충분한 그 주변 노이즈들을 제거시키고 라인만 취득하셔서 검사하시기 때문에 명확한 검사를 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치와라든지 엣지 부분이라든지 그 포인트 부분을 취득할 때 사용하시는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가 전처리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이미지 프로세싱 쪽인데요. 각종 전처리 프로세싱에서 주로 사용되는 필터들 그리고 스레스홀드 값, 케니지 엣지라고 해서 엣지를 취득하는 데이터가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렸고요. 원하는 이미지를 취득했다던 치더라도 이제 노이즈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성분들을 억제시키고 제거하는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쪽은 그 포인트들을 체크해서 각 포인트의 좌표값을 취득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디렉터에 계시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촬상된 이미지를 전처리를 통해서 더 명확한 이미지로 구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 좌표값을 취득할 때 사용하는 매치라든지 아니면 개수를 특정하는 블랍이라든지 그 후처리 관련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칼라 같은 경우는 뭐 이미지상으로 보셔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모노 흑백 검사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곡물 쪽이나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칼라를 이용하는 빈도수가 높습니다. 그 칼라를 이용해서도 검출을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칼라 라이브러리가 되겠고요. 각종 칼라에 대해서도 사전에 보여드렸던 그 셀스홀드 기능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칼라 데이터만 취득하실 수가 있어요. 간단한 예제는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이미지에서 실제 취득하고자 하는 부분을 부각시키는 부분인데 각종 RGB뿐만 아니라 그 색감에서도 원하는 부위만 추출을 해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데이터에는 RGB라는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흑백에서 그레이스케일 레벨 값과 동일하게 컬러도 RGB에 대한 그레이스케일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레벨을 조정을 해서 원하는 포인트, 지금은 이 홀에 대한 포인트만 취득하려고 할 때 부각시킨 부분이고, 여기에서 패턴이 보이게 되는데 이런 패턴도 스레스홀드 기능을 사용해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도 이미지 프로세싱 기능 중에 흑백이 아닌 컬러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적용하실 수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각종 컬러를 이용해서 검출할 수 있는 이미지들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취득된 이미지에서 말씀드렸듯이 계측 포인트, 좌표값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실제 길이값을 측정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게 이제 게이지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각각 계측할 수 있는 길이값을 계측할 수 있거나 카운팅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 핀들이 나열되게 되어 있는데 이 핀에 대한 길이나 개수, 카운팅을 할 때 사용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이런 단순 길이 값이 아니라 원을 계측한다든지 이형을 계측한다든지 할 때에도 사용되는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카메라와 렌즈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제 렌즈에 따라서 전 시간에 렌즈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그 왜곡이라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 왜곡이 발생하게 되면은 계측하실 때에 대한 오차값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오차값을 줄이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이 되게 됩니다. 기준 캐리브레이션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기준 캐리브레이션 시트를 하나 준비를 해 놓고 그 용도에 맞춰서 각각 데이터 값을 입력해 준 상황에서 캐리브레이션을 하시게 되시면 각 포인트에 대한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왜곡이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 왜곡률이 발생했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그 왜곡을 펴서 실제 왜곡되지 않은 이미지화 시켜줄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캐리브레이션 기능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건 계속 계측을 하는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제 이미지 오브젝트라는 기능이 기존에 각종 블럭 형태로 여러 개의 개수를 카운팅하거나 좌표값을 취득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각 기능 중에 이미지 전처리 기능은 기존의 스레스홀드 값이라는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이용해서 경계값을 정할 수가 있게 되고요. 경계값에 대해서 각 블럭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블럭에 대한 카운팅 그리고 각 블럭에 대한 X좌표, Y좌표 값을 취득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하실 때라든지 개수를 카운팅하는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각종 어플리케이션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각 취득한 데이터 값은 결과 값으로서 각 포인트에 대해서 X, Y 좌표값을 취득하실 수도 있고 이 면적에 대한 크기도 취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런 기아에 대한 홀을 측정하신다든지 홀에 대한 개수
아니면 홀에 대한 중심 좌표 값을 취득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다음 매치 기능도 유사한 기능이긴 한데 실제 라이브러리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취득하는 데이터 이미지에서 원하는 좌표값을 취득할 때 주로 사용을 하고 얼라인이라는 작업을 하실 때 사용되게 되는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쪽 라이브러리는 실제 원본 이미지 중에서 기준값을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 기준값을 토대로 입력된 이미지에서 동일한 데이터 값이 들어왔을 때 그 데이터에 대한 카운팅 그리고 카운팅된 중심 좌표 값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부착하는 작업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정렬을 하는 용도로서는 적합한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매치 기능을 많이 사용하시니까 보여드리면 이런 구조물에 대해서 좌표값을 취득해서 정렬을 할 때 원본 이미지를 찰상을 하게 되고요. 각 이미지의 부분 영역을 설정을 하셔서 그 등록 이미지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에 대한 데이터 값을 취득하고자 할 때 부분 영상을 지정을 하시고요. 지정된 이미지를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이미지가 기준 이미지가 됩니다. 기준 이미지에 대해서 취득을 한 데이터에 입력 이미지를 넣게 되면 각각의 데이터들에 대한 입력값을 취득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은 각 틀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앵글이라든지 크기가 다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설정을 하셔서 등록된 이미지와 유사한 데이터 값을 취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각 데이터는 취득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유사성과 x, y 좌표값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데이터 값 가지고 실제 모션을 구동하셔서 정렬을 하실 때 사용하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렬이라는 기능은 어떤 장비에서도 사용하시게 되고 어떤 생산을 하시더라도 정렬이라는 기능은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매치라는 기능 중에 특수 기능이 하나 있는데 이 지오메트릭 패턴 매칭이라는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이쪽 기능은 매치라는 기능은 등록된 이미지를 기준으로 건출해내기 때문에 유사성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유사도에 따라서 그 오검출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고요. 그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 기하학적 패턴 매칭은 각 매칭되는 데이터를 윤곽선에 대해서 데이터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윤곽선 기준으로 검출을 해내기 때문에 등록된 이미지가 손상이 되더라도 각 유사한 이미지로 윤곽을 그려내서 좌표값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찾고자 하는 건축체, 그 마크는 우물정자라고 가정했을 때